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는 흥미로운 소재들로 가득합니다. 어벤져스 중 가장 최약체인 샘 윌슨, 그가 맞서야 할 상대는 그야말로 최강인 헐크. 가장 약한 자와 가장 강한 자를 붙여놓는 구도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기에 더 궁금해지는 과감한 세팅이죠. 또한 그간 앙숙이었던 로스 장군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도 재밌습니다. 로스가 진짜 괘씸한 것인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죠. 이터널스에서 일어나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없었지만 바다 한복판에서 거대 외계인이 튀어나온 대사건의 후폭풍도 다르고 여기에 얽힌 강대국들의 파워게임까지 묘사하면서 마치 최근 트럼프와 AI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컨셉들을 몰아넣었는데 왜 그냥 그렇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바로 놀라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시작이 되는 아이제아의 대통령 습격. 그런데 아이제아가 악당이었구나 하고 놀라는 관객이 있을까요? 친절한 연출에 의해 당연히 그가 범인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로스의 자작극이고 그가 흑막일까요? 로스는 그냥 딸바락이라는 점이 빠르게 드러납니다. 차가워 보이던 보좌관의 협력? 수사하면서 변심하는 과정을 그녀의 입장에서 다 보여줘서 놀랍지 않습니다. 추적 과정이나 복잡한 국제정치 묘사 등 첩보물을 의도한 티는 나지만 거대한 음모를 밝혀가는 놀라움이 매우 부족합니다. 당장 같은 시리즈인 윈터솔저와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든든한 친구 같던 쉴드가 이미 창립 때부터 적의 소유였다는 충격과 비교하면 브레이브 뉴 월드의 전개는 상당히 심심하거든요. 최종 흑막인 세뮤얼 스턴스조차 영화 중반에서 정체가 모두 드러나고 마지막까지 반전은 없습니다. 인크레더블 헐크에 등장한 과거사도 소수 매니아 외에는 모를 내용이죠. 만일 스턴스가 처음에 멀쩡한 인물로 나오고 샘에게 같이 협력해서 로스의 야욕을 막자고 설득하는 인물이었으면 로스의 못 믿어옴과 더불어 이야기의 예측 불가함을 올렸을 텐데 처음부터 누가 봐도 악당처럼 등장하고 행동하는 아주 정직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초인적 천재라는 설정이라면 내내 두뇌 회전으로 주인공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냥 세뇌만 반복하는 인물로 나오는 것도 아쉽습니다. 그래도 스턴스가 그나마 지능을 발휘해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만드는데요. 대통령이 헐크로 변한다는 설정,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다 헐크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헐크가 되는 격, 그야말로 살면서 상상도 못해본 기상천외한 대사건입니다. 그런데 마블은 이 내용을 첫 티저부터 공개해버렸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기대감을 모으기 위한 노림수였겠지만 시간이 흘러 영화를 보는 관객들 입장에선 전혀 놀라운 반전이 아니죠. 사실 일찌감치 헐크의 등장을 예고했기에 예고편의 헐크 장면들은 영화 중반부를 장식하고 후반부는 진짜 배후를 잡는 내용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영화가 다 끝나가는데도 헐크가 안 나오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진짜 마지막에서야 짜잔 하면서 마치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을 공개하듯 보여줍니다. 이러다 보니 절정까지의 섬세한 복선들도 지루한 중간 과정처럼 변합니다. 그래도 맨 처음 얘기했듯 작중에서 한계를 계속 드러낸 샘 윌슨이 헐크를 막아야 하는 구도는 여전히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제작진은 이 마지막 구도에서조차 놀라움을 앗아갑니다. 일단 둘의 전투에서 나오는 능력들이 다 익숙한 것입니다. 비브라늄 방패, 캡틴이 보여줬죠. 에너지 흡수와 폭발, 블랙팬서가 보여줬고 헐크의 괴력, 오랜만에 시원하게 보여줘서 반가웠지만 어쨌든 봤던 장면이죠. 즉 제2대 캡틴인 샘 윌슨이 보여주는 신선하고 매력적인 능력은 날파리 같은 드론과 날개 찌르기 정도라는 것인데 애초에 헐크를 막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드론과 날개 찌르기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위기에 몰린 샘은 어떻게 이를 해결할까요?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최종 해결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사실 벚꽃잎이 문제는 아닙니다. 로스가 벚꽃을 보며 딸을 떠올린다는 복선을 착실하게 깔았고 샘이 헐크를 이긴다면 지혜 혹은 꼼수를 써야 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조차 놀라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전하던 샘이 나에게 생각이 있어 하면서 벚꽃거리로 유도를 했다면 짜식 뭐 그래도 히어로 머리는 돌아가는구나 할 텐데 그냥 처음부터 어쩌다 도착한 전장이 벚꽃거리입니다. 즉 샘이 머리를 굴리기 이전부터 너무 일찍 벚꽃이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일찍 나와서 문제였습니다. 이미 헐크로 변하기 전 기자회견 때부터 벚꽃이 가득한데 아니 백악관에 무슨 벚꽃나무인가 싶어 눈길이 확 가죠. 거기에 딸과 벚꽃을 연관짓는 복선까지 바로 직전에 너무나 친절하게 깔아서 벚꽃을 보자마자 로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것이겠구나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예 벚꽃이 가득 찬 거리로 이동해서 한참 치고 막다가 마치 벚꽃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듯 갑자기 꽃잎을 보며 진정해서 싸움이 끝나니 전형적인 카타르시스조차 없는 놀라움이 아예 거세된 씬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브레이브 뉴월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상한 즐거움은 어느 정도 있지만 놀라움을 느끼기는 아주 힘든 영화입니다. 이야기는 정보의 밀당입니다. 어떤 정보를 어느 타이밍에 얼마만큼 누구의 시점에서 보여주냐에 따라 관객은 서프라이즈와 서스펜스, 미스터리를 오가며 몰입하게 됩니다. 히치콕의 유명한 예시가 있죠. 한 남녀가 차에 탔는데 갑자기 차가 폭발하는 걸 보여주면 서프라이즈, 누군가 차에 폭탄을 설치한 뒤 남녀가 차에 타는 걸 보여주면 서스펜스가 생깁니다.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폭탄을 제조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미스터리가 되겠죠. 이런 정보의 밀당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진진한 연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브레이브 뉴월드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100점짜리 소재와 기획을 가지고도 50점짜리 영화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앱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